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on... 자, 어제 이제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그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한덕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노정면 의원이 이제 한 건 했어요. YTN과 관련해서, YTN 매각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김건희의 사적 복수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사람인지 알고는 있었지만은 깜짝 놀랄 만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3년 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을 노정면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에 이런 그 법사위 위원들 좀 그 반성하라고 이 영상이 뭐 좀 긴데 이걸 좀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노정면 의원처럼 뭔가 열심히 파헤쳐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한 방 먹여야지. 그냥 소리만 빽빽 찔러대지 법사위에서. 오늘 법사위가 조용하니까 그냥 나라가 조용한 것 같아. 뭐 오늘도 좀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 나오니까 좀 소리는 덜 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 비해서 한 30%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 봉화영명님, 봉만삼 아우는 삐지기는커녕 까이면 더 엇나갑니다. 더 해요. 그렇군요. 그 봉만삼 삐졌다라는 설은 그럼 낭설인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좀 법사위가 조금 조용하니까 그냥 나라가 조용해진 것 같아.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정면 의원 같이 이렇게 좀 뭔가 결정타를 한 방씩 날려주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끌어가야지. 그냥 소리나 질러대고 그냥 무기기 대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거나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제셋찌들님도 네 감사드립니다. 그 뭡니까 저기 프로필 사진이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노정면 의원의 활약상을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영상이 여기 있네요. 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실행 단계를 거쳐서 결국 유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YTN 멀쩡하던 YTN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사형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 보도를 할 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다 들으셨던 그 처연한 음성, 마치 참여하는 듯한 그 음성, 연출된 표정,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볼륨 확인하고 틀어주십시오. 네, 틀어주세요. 국민의 대통령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세요. 정리를 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래서 기자들 노리는 거야.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떻게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분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네, 기자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자가 불과 며칠 뒤에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녹취 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르게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게 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 협박이죠. 최고 권력을 쥘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 안고 보시면 또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이 와, 드리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관 측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YTN의 사용화,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맞죠?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하면 네. 불허한다면은 뭐 YTN이 다른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해왔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후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방통위의 중요한 간부로서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노정면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 국정감사는 저렇게 하는 거죠. 저 국민의힘 애들이 소리를 지릅니까? 항의를 합니까? 그냥 평온하잖아요. 조용하잖아. 근데 결정적인 지금 데미지를 준 거 아닙니까? YTN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방통위가 이제 개입한 거 아닌가? 방통위가 이진숙이가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뭔가 못된 짓을 한 것 아닌가? 이거를 지금 그냥 딱 우리 국민들에게 까발린 거 아니에요. 뭐 소리를 지릅니까 지금? 꾀꾀댑니까 지금? 오빠 찼습니까? 아빠 찼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국회답잖아. 이게 국회잖아. 근데 국민의힘 애들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한번 빡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요란한 거예요. 정청래의 개혁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실력이 없으니까. 노정면의 국정감사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실력이 있으니까 조용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은 노정면 의원이 이제 대변인이 될 가능성이 뭐 99.99%였다. 뭐 그 박찬대 캠프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노정면 의원이 했기 때문에 노정면 의원이 아마 그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은 노정면 의원이 대변인이 됐을 가능성이 뭐 저는 매우 높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박수현이 기자간담회 하는 거, 정청래 이제 빨아주는 거, 쉴드 치는 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참 박수현과 노정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좀 꼰대들은 좀 뒤로 물러나시고 노정면 의원과 같은 젊은 인재들이 민주당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체제를 보면은 그 호남의 수박들 덕을 봐가지고 이번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경로당이 됐어요. 민주당이 경로당 분위기야. 경로당. 옛날 올드보이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박지원이 설치고 다니고 80대 노인네가 설치고 다니고 이게 그 젊은이들이 볼 때 민주당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386에 대해서도 이제 올드하다라고 MZ세대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블루님 맞습니다. 일 잘하십니다. 차은욱TV 파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은 민주당이 많이 젊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그 실제 이제 박찬대 의원을 도왔던 분들이 초선들, 젊은 의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젊은 체제로 민주당이 이제 세대 교체
시스템으로 접어드는 세대 교체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 정청래가 되면서 완전히 뭐 노인정이 돼버렸어요. 노인정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60대에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위로는 다 은퇴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잖아요. 검찰총장도 기수 파괴가 일어나면은 검찰총장 위 기수는 다 옷 벗잖아.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대통령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설치고 다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대통령 밑으로는 다 옷 벗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 노정면 의원이 활약하는 걸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제가. 진짜 박찬대 의원 당대표 됐으면은 민주당 분위기가 훨씬 더 대중 친화적으로 변모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진짜 올드해요 다. 지금 정청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젊은 사람도 올드해 희한하게. 정청래 본인도 올드해. 나이에 비해서는 올드해요. 그 손혜원 의원은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의원보다 그 12살이 많은 줄 알았어. 띠동갑이냐고 그러시더라고. 방송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정청래가 박찬대하고 띠동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손혜원 의원이 그 예술하시는 분인데 미술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눈썰미가 좋잖아 미술하신 분들이. 그 미술하는 분이 봤을 때 띠동갑으로 보이면은 야, 그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친구인데 띠동갑이래 얼굴이. 자 그렇고요. 예,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뭐 기가 막히죠. 김건희라는 그 두 얼굴, 김건희의 이제 두 얼굴을 참 대비해서 이런 것도 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녹취만 까면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지는 충격파가 좀 덜할 수 있죠. 그런데 열흘 뒤에 있었던 기자회견과 김건희의 이제 사과 기자회견과 YTN 취재 녹취록을 대비해가면서 이런 게 일 잘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뭐 유튜브 녹취 서영교 의원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 정천수 녹취 막 그냥 틀어버리고 그냥 시끄럽게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끝났는데 준비를 잘해서 그 기획을 잘한 거예요 이런 게.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주니까 그 김건희의 이중성이 더 가슴에 와닿는 거지. 국민들 앞에서는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돋보이려고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떠들었는데 YTN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김건희가. 그게 뭔 죄냐? 라는 식이에요. 내가 좀 돋보이려고 학력좀 이렇게 쓴 게 죄냐? 그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음주운전해가지고 자동차로 사람 죽여놓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뭔 죄냐? 이런 얘기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죄야 그게.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걸 뭐 마치 무슨 대단히 부도덕한 일처럼 뭐 자기를 비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고 너도 한번 털어볼까? 내 남편이 내가 검찰총장 출신이야. 이제 대선 후보야. 너 한번 털려볼래? 뭐 아주 협박질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 검사 중에 나랑 산 검사가 몇 명인 줄 이런 얘기 해도 돼 이제. 뭐 어차피 감옥에 있는데 뭐 이 방송을 보겠습니까? 검사 중에 나랑 잔 검사가 몇 명인 줄 알아? 너 검사들한테 한번 털려볼래?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겁나지.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 대통령도 쩔쩔매고 법무부 장관들도 쩔쩔매는 당시에는 날아가는 문조털도 떨어뜨린다는 윤석열이 마누라가 그 당시에 알려진 게 뭐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실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기자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오줌을 질질 싸지. 나를 턴다고? 그걸 넘어가지고 야 나 복수할 거야. 막 복수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좀 있으면 막 우통 까고 배 찍겠다, 씨. 거의 그런 뭐 건달 분위기 아닙니까? 동네 양아치. 야, 그 예전에 이제 칠공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학창 시절에 뭐 칠공주들이 막 뭐 면도날을 막 씻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 이제 요즘에도 뭐 면도날을 씹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뭐 칠공주라고 안 하고 뭐 일진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그러는데 저희 때는 이제 그 칠공주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여학생들 중에 좀 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면도칼 씻고 면도칼을 막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한대 얼굴을 망가뜨린데 막 그런 괴소문이 막 돌고 그랬습니다. 딱 그 칠공주 누나야. 칠공주 누나 스타일이야 이게. 그 무서워서 뭘 취재를 하겠냐고. 예. 이은서님, 최평님 명예훼손 당할 일 없겠네요.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구나. 아니 저는 거짓말을 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뭐 이런 걸 제가 방송을 제가 거칠게 하지만은 그 허위사실을 제가 방송에서 뭐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세게 하니까 뭔가 막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처럼 느끼시는 뭐 분들이 많아. 저희 어머님도 이제 맨날 걱정입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또 그러다가 또 감옥 가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걱정 말아라. 제가 무슨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거나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없다. 방송을 세게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어떤 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김건희를 깐 것 같지만 깐 게 아니라 없는 얘기 가지고 깐 게 없어요. 그죠?
아니 김건희랑 잔 검사가 한두 명이 몇 명인 줄 알아? 이게 무슨 뭘 사실이지 사실. 한두 명입니까? 닦아놓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법정에 가도 제가 이겨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거든. 야, 그러더니 이제 YTN이 이제 매각되는 이런 이제 사태까지 빚어졌으니까, 김건희가 이제 말한 대로 된 거죠. 예, YTN에, 복수를 하겠다. 뭐, 복수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YTN도 이제 다시 이거 되찾아와야 됩니다. 예? 그 노정면 의원이 이제 YTN 출신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애정이 뭐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YTN도 이제 다시 바로 돌려놔야 된다. 예, 이거 부당하게 이런 매각 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이것도 좀 민주당에서 좀 잘 파헤치셔가지고 그게 어쨌건 공공재인데 좀 뭐 유진기업인가요? 사기업에 넘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언론 환경이 삐뚤어져 있는데 더 기울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오늘 이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저 녹취록이요, 2021년 12월 13일? 아까 13일이었죠? 13일에 저게 녹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게 만약에 대선 때 보도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YTN 기자가 기자 정신을 발휘를 해가지고 저 녹취를 대선 때 보도를 했다면, YTN에서 김건희에게 취재를 했는데 이런 답변을 들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본 거잖아 지금. 김건희 감옥 가 있는 상황에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김건희 감옥 가 있는 상황에 이제 저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선을 며칠 앞두고 대선 일주일 전에 저 김건희 녹취록이 보도가 됐다. 그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 됐을까요? 이래서 저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게 김건희가 김건희 그가 영부인이 된 다음에 녹취된 내용이 아니잖아. 대선 때 된 내용이고, 당연히 언론사라면 대선 후보의 부인이 기자를 상대로 저런 협박질을 하는 걸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YTN이 아니라 어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 떠나서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대박 특종을 잡은 거죠. 대박 특종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저걸 결국은 보도를 안 하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도 아니고 YTN에서 보도를 한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저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이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그런 취재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도를 못한다? 그냥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자 자격이 없는 거죠. YTN에서 만약에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다른 언론사에라도 제보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재 하나 때문에, 그죠? 그 보도 하나를 덮어버린 사건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라면,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20년, 30년을 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후손들을 그 무슨 낯으로 볼 거예요? 그 YTN 기자분은.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자, 뭐 김건희 관련된 소식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법사위에서는 저 노정면 의원한테 좀 많이 배우기 바랍니다. 일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뭐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겁먹은 개가 짖는 법이고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시끄럽게 일을 안 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쇼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대중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박찬대 의원 뭐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문제 때문에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박찬대 의원이 본인이 한 선행을 뭐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떠들고 다녔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언젠가는 다 능력을 알아봐주게 돼 있어요. 지금 박찬대 의원 다시 주목받고 있잖아.